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뉴스와 논평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포항시가 대규모 이 전시 컨벤션 센터, 말 그대로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공간이죠. 우리 경주에는 하이코가 이미 있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포항 MC 뉴스를 저녁에 보다가 깜짝 놀랐는 게 그 규모, 거의 어제 이제 발표된 게 최종 보고회 성격의 포항의 전시 컨벤션 센터 설치 계획이 어제 나오더라고요. 이 보도를 보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든 생각이, 아니 경주하고 포항하고 울산이 서로 상생 도시 간에 서로 이렇게 좀 잘 해보자, 협력도 해보자 이러면서 이른바 헤어룸 동맹 상생협의회라는 행정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포항하고 울산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걸 계기로 이 생활권이, 사실은 작년에 뭐 그 인구 이동 통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경주 시민들이, 관광객도 남구가 제일, 포항 남구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 경주서도 나가는 사람들도 그 포항 남구 쪽으로 많더라. 또 이제 외동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울산 쪽에 직장을 두고 오가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뭐 대형 매장들이 경주에는 없지만 울산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들어 울산 쪽으로 그 대형 그 뭡니까 그 유통 매장으로 그 뭐 이렇게 물건 사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경주, 포항, 울산은 굉장히 생활권도 밀접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뭐 이웃 같은 도시다. 그래서 이 이웃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시의 장점들을 활용도 하고, 그래서 그 1년에 2번씩 정기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실무회의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하고 있는데, 그럼 매번 이렇게 정기회의 할 때마다 경시에서도 막 엄청나게 선전 자료도,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 자료도 내고 하는데, 자, 이 전시 컨벤션 센터라는 게 뭡니까? 그 말 그대로 많은 회의, 전시를 유치해서 그 도시에 유동인구가 많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일 텐데, 우리 경주도 그것 때문에 그 하이코도 지었고, 물론 우리 하이코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 예산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만, 2015년부터 우리 하이코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포항시가 이렇게 대규모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 이 양도시에 덕이 될까? 이 포항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텐데, 포항시는 아시다시피 숙박업소가 많지 않고, 그런 현실이면 차라리 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오는 많은 회의 참가 인원들이 경주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한다면 뭐 경주로 봐서는 영 손해볼 구석은 아닙니다만, 이 회의장 그 자체로 운영으로만 보면 서로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1, 200억 드는 게 아니고 수천억을 들여서 이런 전시 컨벤션 센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협의회는 맨날 상생 그러면서 뭘 했는가, 이 시점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오늘 기사의 주요 그 선 취지이기도 하고 요지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포항시에서, 포항 MBC에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뉴스 링크를 해놨습니다만, 그 기사 제목이, 기사 전부터 한번 볼까요? 이 화면, 첫 화면이 이 화면인데, 영상은 우리가 가져오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 전시 컨벤션 센터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5대 컨벤션 센터가 된다. 이런 내용의 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뉴스에서 보면 규모가 경시보다 5배나 크고, 이런 전시장 규모만 7,183평방미터이고 2,000명 이상 소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그리고 중소회의실 10개. 올해 4월 달에 착공해서 2026년 말에 완공을 한다. 전시 규모로는 수원, 울산 이런 전시 컨벤션 센터하고 비슷하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전시장보다는 3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는 충격적인 것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또 요걸 1단계로 완공을 한 다음에는 2단계로 공사도 하는데요. 전시 컨벤션 센터를 2단계도 짓는다는 것인데, 이 2단계도 1단계하고 비슷한 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2단계 규모도 엄청나게 크게 짓겠다는 거죠. 그럼 2단계도 포항 동부초등학교 부지에 포항 동부초등학교를 사서 2단계 확장을 추진하는데 1단계하고 이렇게 대칭으로 짓는다. 1단계와 규모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5번째로 큰 5손가락 안에 드는 시설이 가능하고, 자, 1단계가 전시장 규모가 경주시의 3배 규모이면 이 포항시가 2단계까지 지으면 경주시의 최소 6배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배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어떻게 되냐? 우리 경주의 화백 컨벤션 센터 이게 만들어진 게 2015년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준공식을 하는데, 이건 그때 당시 2015년 시점으로 1200억을 들입니다. 이게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한수원이 보문에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이제 운영은 재단법인 하이코 화백 컨벤션을 설립을 하고 경주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주 하이코가 건설 당시에 준공된 당시에도 이미 전국에는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9개 도시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 뭐 이런 뭐라 합니까, 그 부산에는 백스코고 뭐 서울에도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 괜히 경주시가 이거 그 한수원이 지어준다고 해서 덥석 안을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시의회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방패장 주지역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한수원에서 지어주면 경주시에서는 이 많은 회의를 유치를 하고, 그러면 보문단지 그 사람들이 쓰고 먹고 이른바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저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미 지원한 거기 때문에 경주시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수원이 기부를 하고. 문제는 이게 2015년부터 매년 25억씩 경주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코를 운영하는데 연간 한 1년에 한 예상 규모가 한 52억, 51억 정도 되는데 자체 수입은 한 56%, 5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대관하고 전시 컨벤션 빌려주고 회의 유치하고 해서 이 하이코가 거둬들이는 자체 수입은 연간 예산 50억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그 운영비의 절반을 매년 출연 형식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고 올해는 1억 줄여서 24억을 출연을 한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잡으면 만 9년이 지났으니까 10년 잡아도 근 200억이 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마이스 산업 또는 국제 컨벤션 육성비, 전시 컨벤션 육성비라고 해서 올해만 해도 경주시가 한 12억 정도, 그 경주시 예산 10억, 도비 2억,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또 12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적어도 한 35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하이코 자체의 자립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 간접적 효과, 이 전시 컨벤션 센터 유치하는 데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러면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하이코가 완공되는 시점에 2015, 14년에는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이른바 경주시가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하나 마련했고, 그리고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도 우리가 건축물 용적률하고 이런 걸 완화해주는 그 국제회의 복합지구로도 우리 경주시가 보문단지와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경주시는 이 회의도시로, 국제회의도시를 통해서 경주, 물론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정체성에다가 이 국제회의도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합쳐서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을 하면 경주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다. 우리가 경주시가 지금 2025년 에이펙 경주 유치를 하자는 것도 말 그대로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 이런 취지가 가장 크잖아요. 물론 이제 도시 브랜드 양산이라든가 경주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작년 전에 에이펙 개최도시도 잘 기획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도시로서 위상은 한껏 높일 수 있다. 여러 가지 회의 인프라도 더 많이 구축을 할 수 있고, 경주시가 노리는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이
하이코 주변의 보문관광단지를 회의도시로서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숙박업소 지금 뭐 해묵은 과제들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 인프라도 엄청나게 확충할 수 있다. 이걸 가장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주가 보문단지의 완벽한 리모델링,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제의 도시로 한 단계 더 점프하겠다. 이런 계획을 경주시가 세워놓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계획에,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무려 238억의 예산이나 더 들여서 지금 하이코도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규모가 좀 적다. 이런 식이 계속 나오면서 전시장도 확충도 하고 해서 무려 238억이나 더 투입을 해서 하이코 확장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경주시는 국제회의 도시를 이미 지정도 받았고, 그래서 지방 소도시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이게 일산이나 킨텍스 그죠? 이런 데로 몰리는 회의 규모를 그래도 경주라는 관광도시, 역사도시, 이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한 방패장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해체연구소도 들어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 도시도 엄청나게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명실상부 국제회의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보관인데,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포항시가 경주시보다 최소한 전시장 규모만 3배 더 큰, 그리고 앞으로 2단계까지 하면 최소한 6배가 더 큰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 이건 경주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은 뻔하잖아요. 상생은 그냥 잘못하면 공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죠. 그동안에 상생협의회는 뭐 했냐? 이 상생협의회, 이거는 2025년에 회의할 때, 그 상생협의회 정기회의할 때, 이렇게 준하경 시장, 뭐, 울산시장, 이강도 포항시장이 이렇게 업무 협약서 이런 걸 딱 들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포항, 경주, 울산 이 세 개 도시가 해오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결성을 한 게 2015년입니다. 2016년인가요? 2016년 세계도시 상생협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2016년에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걸 기점으로 이 세계도시 상생협의회를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번씩 이 세계도시 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열고,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그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배석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업도 발굴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64개의 장단기 사업 발굴했고, 올해만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무려 47개. 물론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이 중에는 뭐 대학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혁신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생활체육대축전, 합창 페스티벌,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문화 분야에서 특히 많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업을 관련으로 한 축제가 이럴 때마다 그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서로 가서 열고 해서 이렇게 이제 또 결혼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이 세계도시에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자 하면서 공동 용역까지도 발주를 했고, 그게 작년 연말에 납품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활동 교류라든가, 또 이렇게 도계 지역, 도경계 지역 식순환 해결과 같은 지역 현안 사항에 협력도 하면서, 또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 세율 차등 적용하자, 뭐 이런 것들 공동 건의문도 올리고, 여러 가지 외견상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산강 뭐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는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양도시의 주력 산업들을 서로 시너지 있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공동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공동 사업들이 사실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잘 없잖아요. 문화 분야에 교류한다 그래봐야, 공인해봐야 그 보는 사람 경주 시민의 몇 %가 될까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양도시의 먹고 살 거리를 서로 보호하고 서로 시너지를 가져오게끔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짜내는 게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을 하고 이미 많은 투자를 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 이 전시 컨벤션 센터를 포항도 이렇게 한다. 저는 그동안에 그러면 이 세 도시 시장들 모여서 뭐 했냐? 솔직히.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알고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고,
경시에서는 물론 세세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컨벤션 센터를 두고 서로 협의를 했는지 아닌지까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했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도시 상생협력이라는 것들을 이 시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주시가 손해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세계도시 시장들 그리고 관부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맨날 뭐 에이펙 유치 지지한다. 포항에 의대 설립 지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거창한 퍼포먼스 보이는 것들.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도시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세계도시가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 점에서 보면 포항시가 이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협의회, 헤어룸동맹 상생협의회라는 것들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이 이 사태가 극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되짚어 볼 때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어서 오늘 기사도 썼고 이대로 좋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47개 사업이 실제 시민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행정력 낭비 안 됩니까?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혹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되짚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경북도가 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을 경남도가 근데 울산시는 경북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협의하고 서로 먹거리들 침범하지 말고 서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회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자고 만든 게 헤어룸 동맹 상생협의회라면 적어도 포항시의 이번 컨벤션 센터는 이 헤어룸 동맹 상생협의회의 취지에 굉장히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협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나 짚어봐야 되고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다라는 것이 경주포커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밖에 울산운전 1호기 해체 초안서 공람이 지금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해체 공람서, 그러니까 울산운전 1호기의 해체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담긴 것인데 그 계획의 일부 오늘부터 경주포커스에 연재를 합니다. 일단 해체 계획서 해체 비용이 무려 8,700억이나 되더라. 라는 것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방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도 이 해체 계획 초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항도 해당이 되고요. 울산에 5개 구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유심히 살펴보고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제 계획이라든가 방염 계획이라든가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거 우리가 봐서는 비전문가가 봐서는 솔직히 의견을 개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사회에 공론화를 위해서 하나씩 그 내용들을 초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쉬운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2월 15일 경주포커스 뉴스 논편 헤어룸 동맹 상생협의회 이대로 좋은가 정말 한번 근본적으로 반성적으로 성찰해봐야 될 때다 라는 것이 경주포커스의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이 경주포커스의 주장입니다. 이럴 바에야 뭐하러 하냐. 자칫 상생이 아니라 공멸로 갈 수도 있는 정식 컨벤션 사업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이것인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실제로 서로 구속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면 법만 건지려는 이런 회의는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게 경주포커스의 생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노출이 좀 더 많이 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